특징은 삼형식과의 차이 특징은 사형식에는 뭐다? 목적어가 몇 개다? 목적어 두 개. 목적어가 두 개인 거죠. 목적어가 두 개인데 사형식으로 부르려면 목적어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에게를로만 돼야 돼요. 자, 사형식은 가장 핵심이 목적어가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목적어가 에게를의 순서로 와야지만이 사형식이다. 그렇다 그러면 주어가 있고 늘 에게라고 왔을 때는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거야? 늘 에게는 3형식이야. 주어, 타동사, 늘 에게. 얘가 목적어야. 얘가 목적어. 그렇다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일까? 에게. 자, 이건 3형식이라고 했죠. 3형식.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3형식이야. 그래서 형식이 끝나버렸어. 형식이 끝났어. 그리고 에게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전자 플러스 명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품사의 확장에서 다시 저번 시간에 품사의 확장에 맵핑으로 돌아가서 전자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지원아! 전자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했어? 두 가지가 있었대. 품사의 확장은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세 가지는 뭐였어? 명사, 형사, 부사였죠. 명사, 형사, 부사 중에 두 가지 역할을 한대. 그럼 무슨 역할을 안 해, 얘는? 얘는 명사 아니야. 그게 중요해. 명사 아니야. 그러면 이게 형용사 아니면 부사겠지. 뭐가 되는다 여기서? 부사고요. 자, 부사는 문장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게 삼형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고 자, Tony shows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사형식은 show me the mone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랩 좀 치시는 분 안 계신가? You drop the beat. 보여 좀 랩 좀 안 돼? 내가 한 2000년대 초반 랩까지는 좀 했었었는데 진실한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관계를 감추지 못하게 남자들 국민 여자들과 이름으로 자신감을 보만해. 난 벌어졌던 물 뻔뻔히 난 불을 질러. 뱅뱅뱅.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이상해. 네, 랩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자, 여기 show me the money는 에게를로 됐으니까 사형식인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자, 요렇게 된 거죠, 여기. shows the money to me. 얘는 뭐라고요? 부사구라 그랬죠? 부사구. 자, shows the money to me가 이게 부사구가 되니까 부사구 또각또각 써야지. 여기까지가 그냥 삼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 플러스 목적어는 뭐다? 부사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형식은 중학교 때는 좀 중요했어요. 뭐? 이걸로 출제 많이 됐었잖아. 그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뭐 전치사 뭐가 와야 되는지 그리고 요거는 전략적으로 얘만 제대로 외워놓으시면 됐었죠? 중학교 수준에서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는 MBC girlfriend, MBC 개판, 뭐 MBC girlfriend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ask하고 inquire 같은 뜻이에요. 얘도 묻다. 자, 묻다인 경우에는 어부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to 부정사를 쓴다. to가 아니라 전치사 to를 쓴다. 전치사 to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for를 쓰는 경우가 5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을 취하지 않은 동사, 얘가 이제 고등문법인데 얘는 사형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삼형식으로만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삼형식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 늘, 그 다음에 에게 요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로 쓰면 안 된다? 에게를로 쓰면 안 돼요. 에게를 X. 자, 그런 녀석들이 한 6개 정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왜 얘가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냐면 한국말로 하면 에게를 해도 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고 말 되잖아.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소개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하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설명하다. 말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얘가 영어적인 표현 얘네들은 동사가 그냥 삼형식 동사야. 그지?
형식을 동사가 안 나와 그랬잖아. 그래서 얘들은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가 일단 아니죠. 얘들은 수요 동사가 아니야. 수요 동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사형식이 안 돼야 되는데, 자 해석을 하면 뭐 그렇게 이질감 안 들기 때문에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형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explain 때문에 여기 봐봐. 헨리는 explain 했다. 에게 르디죠. 면접관들에게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한국말로 말이 돼버린다. 근데 explain은 몇 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는 당연히 4형식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 동사들이 6개가 있는데 이것도 시세파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세파악. 저 아파트 지금 이렇게 세워주고 있잖아. 저 아파트 시세 한 20억 되나? 저쪽 의사로는 아니 원장이 막 맨날 불러대겠지. 새벽 2시에 막 토니 쌤 잠깐만 소리좀 하면 더 멀리 가야 돼. 2시간 걸린 데로 가야 돼. 아무튼 아파트 시세파 가시고요.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가장 좀 쉽게 외우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5형식 갑시다. 5형식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굉장히 출제가 은근 많이 돼. 형식 출제 많이 되는데 그 중에 1형식, 2형식, 5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3형식, 4형식은 별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되는데 1형식은 뭐가 출제된다? 1형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다 까먹고 왔어? 괜찮아. 또 알려주는데 1형식은 수동태가 안 돼. 이제 수동태 안 돼. 2형식은 뭐야? 2형식은 상태야. 상태는 뭐가 필요해? 형용사가 필요해. 오케이? 5형식도 이제 그 맥락으로 5형식은 뭐가 중요하다? 요 녀석이 중요하죠. 요 녀석이 목적격 보호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동사랑 타동사가 이렇게 한 뭉탱이,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이렇게 한 뭉탱이, 요렇게 두 세트로 묶여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당연히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겠죠.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 그 다음에 목적어도 명사인데 명사 뒤에 또 명사가 나왔어. 자,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건 4형식하고 5형식밖에 없어요. 4형식은 무조건 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4형식이 되려면 명사가 나와야 4형식이 되는 거야. 근데 4형식이 아닌데 명사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구분할 거야? 동사가 수요 동사가 아닌 거야. 뭔가를 준다라는 동사가 아닌데 목적어 뒤에 또 명사가 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는 딱 단어들이 요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명사가 왔을 때는 목적어와 동격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 people call him. 자, 사람들은 부른다. 그가 누구야? Smarty. People call him. People call Tony. 사람들은 토니를 부른다. 토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창규라고 부른다. 그지? 자, 그렇게 그럼 토니가 이창규다 이렇게 동격이 이루어진다고 해. 네, 그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어의 동작이에요. 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이제 경우가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값은 뭐가 기본값이냐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싶어. 목적어가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기본값은 투부정사예요. 목적어의 동작은 뭘로 나타내준다? 투부정사로 나타내주는 거야. 그지? 자, 목적어가 하는 동작은 투부정사로 나타내줘. 그런데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경우, 특이한 경우인 거죠. 기본값은 투부정사인 거야. 투부정사. 그래서 특이한 경우는 딱 요 녀석이지. 특이한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경우 뭘 쓴다? 원형부정사를 쓴다. 자, 원형부정사를 쓰는 동사 원형을 목적어 뒤에다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 보영아, 그지? 뭐야? 어떤 경우에 투부정사 안 쓰고 원형부정사 써? 동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 맨날. 야! 너 땡땡이야 땡땡이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기억나지 않냐? 동사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잖아. 생각이 안 난다고? 이 정도까지 맥락의 힌트를 줬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평상시에 수업을 듣지 않는 건 지각 사역. 동사한테 물어보라 했잖아. 너 주걱이서 이거.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면 투부정사. 저 주걱인데요? 그러면 투부정사 쓰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승희야. 현재분사의 특징 두 가지. 진행. 또 능동. 과거분사 특징 두 가지. 수동이랑 과거. 완료. 다음번에 물어보면 다 맞추겠다. 그치?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분사 썼을 때는 하고 있는, 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이게 진행이라는 얘기죠.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는 현재분사. 그리고 이제 동작을 당하는 경우겠죠. 당하는 수동이겠지. 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슉 펼쳐나가시면서 목적격 보호에는 슉 형용사, 명사, 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ed 명사면 동격, 형용사는 상태 뭐 이렇게 하나씩 펼쳐나가시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이 명사보는 동격이라고 그랬죠. 동격. 자, 이 동격을 나타내주는 명사 보호를 쓰는 동사 중에 둘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패턴 콜 A, B A가 목적어고 B가 목적격 보호 이 둘은 같아. 그리고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얘는 수동태가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A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A, B, called B. 수동태가 되면 원래 뒤에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call A, B 같은 경우에는 이 A, B가 둘 다 명사다 보니까 be called 다음에 명사가 남아있는 경우 요게 출제가 많이 돼요. 여기 뒤에 명사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예문을 좀 보면 I found 나는 알았다 그런 얘기죠. 알았다 뭐의 토니의 상태가 어떻다고? smart. 토니가 스마트하다는 거 알았어. 토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네, 여기다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웬만하면 다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셨으면 좋겠고 여기 한 두 마리 정도 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네. 하나는 C로 시작하는 애.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의 오형식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에 쓰는 C로 시작하는 동사. 안나야 생각나는 거 없어?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그렇게 없어요 하면 나 마음 상처 입어. 집에서 막 일기써. 한나가 나한테 너무 뭐 쌀쌀맞게 얘기했다 뭐 이런단 말이야. 아직도 생각나는 거 없어? 아직도 없어? 하나 이제는 요 정도 이제 세 글자 써졌으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봐? 그렇지. 커즈.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유진아 뭐 생각나는 거 없어? EN이야 EN. 이것도 안 봐. 물어보면 안 봐. EN 뭐야? enable. 자, 요것들까지 해서 네,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들이니까 꼭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이것들은 진짜로 좀 잘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패턴은 요래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패턴이야. 타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이게 목적격 보호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나는 원한다. 원하는 건 나야. 원하는 건 난데 누가 뭐 하는 걸? 네가 뭐 하는 걸? 청소하는 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원한다. 네가 청소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 나왔네요.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의 핵심은 뭐다?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얘기죠. 원형 부정사. 그리고 목적어가 당할 때는 당연히 PP를 써야 되겠죠.
자, he made me. 그러면 만든다. 내가 걔를 물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물리게 톤이 약간 물었나 봐요. 하루에 한 번씩 무는 거 같네. 일일 일물기. 그 다음에 지각동사.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이 감각동사하고는 다르죠. 감각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감각동사는 동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감각동사는 어떨 때 쓴다고? 나의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 감각동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각동사는 주어가 하는 거야. 주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I saw 나는 보았다. 토니가 뭐 하는 것을? 바이트 하는 것을. 토니가 그 개를 보는 걸 떠올랐어. 그리고 이제 물다 보니까 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진행이겠죠. 진행. 자, 어떤 진행 중을 나타내 줄 때는 그래서 지각동사 같은 경우 사역동사는 ing 없어. 사역동사 ing 없는데 지각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 딱 세 가지 법칙도 보시면 돼요. 보다. 이 보다에 뭐 대표적인 게 see, watch, observe, notice도 들어가요. notice. 뭐 듣다는 건 대표적인 게 뭐 hear겠지. hear. 보다가 좀 많습니다. 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앞에서 뭔가 펼쳐지고 있는 것들에서 보다, 듣다, 느끼다 쓸 수 있으니까 ing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목적어가 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목적어가 당할 경우에는 pp를 써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help,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죠. help는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준사역 동사다 보니까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는 안 된다? help 다음에 쓰면 안 되는 놈이 있지. 뭐 쓰면 안 돼? 준사역이니까 사역동사에다 ing 안 쓰잖아. 그래서 help 다음에 쓰면 안 되는 애는 ing인 거야. 그치? help 다음에는 help 목적 ing는 안 된다. 요거 기억을 잘 하시면 돼. 이거는 은근 출제가 많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목적어 왔는데, 가목적어는 여기다가 또 표를 한 개 더 좀 칠합시다. 가목적어는 몇 형식이다? 가목적어는 5형식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 가목적어를 썼다라는 얘기는 그 문장이 5형식이란 얘기인 거야. 5형식. 가목적어는 5형식에 해당되고요. 가목적어를 어디서부터 알아차려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알아차려야 돼. MBC, TF, MBC. 자, 가목적으로 쓰는 동사 5개. 이 5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5개가 5개 뒤에 가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 요 5개 중에서도 make하고 find하고는 반드시 이거 가목적으로 쓰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일단 5개 다 알아야 되고, 요거는 한 바퀴 좀 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집 가기 전에 저쪽 넘어가기 전에, 아니 집 가기 전에 요거는 다 한 번씩 나한테 대답해주고 하게 하자. 그치? 너무 좋지 않아? 토니 쌤과 1대1로 답을 하고 가는 거야. 이 싸움 분위기는 뭐야? 화가 나네. 자, 5개, 이 5개 다음에 이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 it이라는 녀석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 놈들 다음에 특히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봤을 때 이 it은 가목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거의 90% 이상 가목적어예요. 자, 그리고 가목적어는 몇 형식이라고요? 가목적어는 5형식이라고 그랬죠. 5형식. 그치? 자, 5형식 동사다 보니까 가목적어 뒤에는 5형식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되겠죠. 가목적어 뒤에는 목적격 보호가 와야 돼. 그리고 그 목적격 보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 명사가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명사보다는 형용사의 대비를 미리 하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 make나 find를 봤는데 25였어. 띠링. 가목적어 시간. 그럼 확인사살. 뒤에 뭐가 있다? 형용사 있다. 띠링. 95% 상승. 95%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살. 100%를 만들려면 뒤에 뭔가가 있어야 돼. 가목적어잖아요. 그럼 가목적어면 진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진짜 목적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부정사 아니면 대절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부정사 앞에 요 녀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상수로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투부정사가 투두를 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뭐가 있어요? for 명사. 요놈의 의미상의 주어죠. 자,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for 명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보시면 make, find, it 형용사 for 나오는 투부정사 보이네. 이렇게 아니면 대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 전체 가목적어의 오수는 아이의 머릿속에 쏙쏙쏙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